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동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보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질문이요. 동짓날 왜 팥죽 먹어요? 아마 대부분 바로 대답이 나오실걸요?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생각에 정말 그럴까? 하고 태클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팥의 그 붉은색이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싹 쫓아내고 한 해 동안 운수 대통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다. 뭐 이런 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믿음, 일종의 무속 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화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거 샤머니즘이에요. 이제 지식사회인데 그런 건 그만해야 합니다. 라고요. 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낡은 방식이라는 게 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뭔가 어려우면 신이나 자연, 뭐 그런 존재들한테 가서 비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그 패턴이라는 게 딱 이렇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럼 가서 막 빌죠.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료에선 이 상황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어려움의 단골 손님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 내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질 않으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다시 찾아오고 그럼 또 빌러가고 이 악순환이 수천 년간 계속됐다는 거죠. 자, 그럼 기도가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한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진짜 원인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운이 나빠서 뭔가 나쁜 기운이 껴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자료는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예요. 나쁜 일은 그냥 재수없게 랜덤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빌어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 자료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나쁜 일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빌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바르게만 산다면 어려움은 절대 오지 않는다. 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책임이 외부의 어떤 존재, 뭐 귀신이나 운 같은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이제 문제는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책임의 주체가 나로 바뀌었다는 건 그냥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시대의 변화,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2013년입니다. 이때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그 이전은 무지의 시대여서 빌고 기댈 수 있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지식의 시대, 다른 말로는 정법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른 법과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모르고 비는 행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합니다. 첫째, 지식사회. 말 그대로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고요. 둘째, 정법 시대. 바른 법, 즉 자연의 이치와 법칙이 통하는 시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인본 시대.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인간이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대의 변화가 우리 실제 생활, 우리의 행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실 수 있죠.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찰, 즉 절의 목적에 대해서요.
보시면 역할이 180도 바뀝니다. 낡은 방식은 뭐였죠? 절에 가서 복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빌러가는 거였죠. 비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요, 절에 스승님께 배우러 가는 겁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절이 복 비는 곳에서 이제는 인생 공부를 하는 학교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와, 이 문장 보세요. 정말 직설적이죠? 지식사회에서 절에 빌려가는 건 무지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배우러 가라. 개인의 책임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깨쳐야 한다는 걸 이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바로 동지 파축 이야기요. 이런 새로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동지 같은 오랜 전통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냥 다 버려야 할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방편이라는 단어입니다. 방편이라는 건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실용적인 방법을 뜻해요. 이게 바로 낡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동지파죽. 이걸 낡은 관점, 즉 미신으로 보면 그냥 귀신 쫓는 거죠. 하지만 이걸 방편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추운 겨울에 영양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던 우리 조상들의 아주 실용적인 지혜가 되는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조상신 밥 차려주는 미신으로 볼 게 아니라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화목을 다지는 아주 훌륭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통을 미신이 아닌 지혜로 다시 보는 것.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새로운 시대, 즉 인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 이제 더 이상 빌고 구걸하지 말라는 것. 둘째, 신이나 귀신 앞에 쪼그려 무릎 꿇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는 것. 셋째, 그 시간에 스승을 찾아가고 지식을 구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배운 걸로 바르게 사는 법을 익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 시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어딘가에 종속되어서 비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그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자, 오늘 이 부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그저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따르는 과거의 관습에 가깝나요? 아니면 오늘날의 새로운 지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